네, 현재 낙선한 민경욱 의원이 계속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많은 자칭 보수 세력들도 민경욱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실한 논리인지,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떨어진 민경욱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 또 절대 잊혀져선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식까지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욱 주장한 세상 뒤집어질 증거 오늘 공개한다. 지금 그러면서 민경욱 씨가 열심히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여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보면 아무리 뻔뻔한 주장을 했더라도 나중에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등장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선 자칭 보수 세력들까지도 서로 갈라지는 걸 봤을 때 지금 민경욱 씨는 여기에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위 반응이 별로, 다들 아시겠지만 민경욱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실제로 민경욱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시에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 회복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에는 선관위 내부 고발자가 참석을 해서 관련 증언을 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권에선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고 이건 해프닝으로 끝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죠. 지금 민경욱 씨는 조작선거 빼박이다, 빼도 봐도 못한다, 이게 다들 아시죠? 빼박 증거라면서 공개한 증거들이 황당한 수준에 그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민경욱 씨는 SNS에 이런저런 주장들을 해왔었는데 대표적인 막말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과거에는 실제로 잘못된 포스팅들도 몇 번 했다가 내렸던 전력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위 동료 의원들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지지자들조차도 민경욱 씨를 그렇게 응원하지 않는 건데 거의 지금 유일하게 저렇게 주장을 하는 현직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걸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170석까지 대승을 예측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단 한 사람도 웃지 않고 박수도 건성으로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여기서 저도 저 뒤에 있었는데 실제로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분위기 다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환호하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승리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 환호하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각자 박수를 좀 이렇게 치는 걸로 마무리하자, 환호하고 난리치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경욱 씨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저렇게 이겼다면 환호하고 댄스라도 쳤을 사람입니다. 근데 다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힘든 이 상황에 어떻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첫 번째로 제기를 해서 이건 그냥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릴렉스하고 이낙연 당선인께서 이렇게 릴렉스 하는 것도 보셨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들 그리고 공감을 해서 환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박수 치는 걸로 마무리를 한 걸 가지고 저렇게 꼬투리를 잡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증거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며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무섭고 두렵다며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는데 뭐가 무섭고 두렵냐, 누가 협박이라도 했냐 이러는데, 네, 저도 민주연구원장님 옆에서 제가 총선 기획단 때부터 합류를 해서 끝날 때까지 민주연구원 이사도 맡게 되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무섭고 두렵다고 하신 것은 말 그대로 슈퍼 여당을 탄생하게 해준 180석 여당을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들의 이 민심이, 이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뜻이 그만큼 이 분노와 또 어떤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실수를 하진 않을까, 그리고 또 늘 겸손하고 정말 잘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정말 받들어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국민들의 뜻이 무섭고 두렵다는 거지, 무슨 선거 조작을 가지고 이게 무섭고 두렵다는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민경욱 씨를 보면 정말 딱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무섭고 두려운데 이 자칭 보수 세력들의 특징을 보면 여기서 정말 큰 공을 세워놓고 어떻게 저렇게 잠적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양정철 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늘 겸손하시고 저도 실제로 뵀을 때 늘 90도로 낮은 자세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청년한테도 저렇게 겸손하게 늘 90도로 인사하시고 먼저 막 달려와서 악수해주시고 늘 저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원래 또 그러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되게 제가 몇 번이고 감탄했다,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정말 그런 겸손한 분이셨는데, 지금 민경욱 씨의 주장대로면 그냥 뭔가 저렇게 큰 역할하고 어떻게 떠날 수 있냐, 그렇다는 것은 여태까지 자칭 보수 세력들이 뭔가 공헌을 하면 꼭 한 자리에 채워야 됐다 이런 거랑도 같은 거죠. 아니, 공을 세우는 거가 진짜 이 사회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인지 그런 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공을 세우고 떠난 걸로 비판하는 분들을 보면 이건 그냥 비난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참 납득할 수도 없고 저 또한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이번에 180석 이번에 당선된 분들의 개개인의 생각도 다 비슷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이렇게 뜻을 모아주셨는지 이 국민들의 분노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낙선해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 부정하고자 그걸 부정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천 미추홀구 남영희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했다가 철회했다는 걸 두고 그게 또 무슨 그날 재검표를 막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빼박 증거입니까? 이게 이런 걸 증거라고 갖고 오는 민경욱 씨를 보면서, 그리고 그걸로 또 6천만 원씩 모금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 상태 정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민경욱 씨가 하는 주장 자체는 정상이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박수 제대로 안 쳤다, 양정철 원장 어떻게 떠나냐, 남영희 후보 어떻게 재검표 요청했다 취소하냐, 아니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그러면서 빼박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뭘 공개할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자칭 보수 세력들도 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찰할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요. 실제로 이 과거에도 온갖 조작설을 퍼뜨렸던 게 민경욱이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참석 인원을 부풀리려고 사진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었고, 그러니까 평소에 저렇게 뭐만 하면은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1800만 촛불혁명도 조작입니까? 아니, 저렇게 국민들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뭐만 하면 그냥 이건 조작됐겠거니, 국민들이 이렇게 뭉쳐서 지지를 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광복절 행사에서는 누워서 저렇게 잠도 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도 했었고요. 국민들 이렇게 이게 사찰일까요? 하면서 국민들 이름을 저렇게 어떻게 조사해가지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외로도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비아냥대기도 했고,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두고 골든타임 3분 막말을 하기도 했고, 이외로도 진짜 파란 모자 썼다고 유재석 씨한테 북으로 가라 이런 막말도 하기도 했고요. 강원도 산불 당시에는 또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국민들 상대로 좌좀들 150만 명 이런 식으로 막말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3대에 걸쳐서 친일파 가문이다 또 막말하기도 했고요. 진짜 친일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경원 씨를 비롯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이번에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옹호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오죽하면 이런 슬로건이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떠나던 당시의 민경욱은 막말이 훈장이란 식으로까지 얘기했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네, 어떻게 세월호 참사 때 웃을 수가 있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무튼 민경욱 씨가 어떤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제가 여태까지 별로 댓글 안 했어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들, 심지어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그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혹시라도 주위에서 부정선거에 하도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면 그래도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런 소식들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씨 앞으로 어떤 주장을 하든지 제가 굳이 그걸 하나하나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정말 터무니없었던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은 최대한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